우리가 아무리 날아올라도 이 숲풀 사이인데 저놈은 왜 구말리를 올라 남쪽으로 가는 거지? 바다가 움직일 정도로 큰 바람이 불 때에야 힘껏 날아오른 대붕. 과연 무엇을 보고 경험한 것일까? 곤이라는 물고기가 바다에 살아요. 그 곤이라는 물고기가 걔도 막 등이 막 수천리예요. 수천리. 그 다음에 그 물고기가 무럭무럭 변해서 커다란 새, 붕이 돼요. 대붕이라는 말 들어봤죠? 붕새가 되고 바로 못 날라요. 바람이 있어야 되니까. 그래서 6월에 태풍이 불 때까지, 태풍 정도 와야 올라가요. 등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산에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구말리는 올라가야죠. 이거를 칠 수 있어요, 회를.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. 6월까지. 쭉 올라가죠. 태풍 타는 거예요. 태풍 아시죠? 올라가서 팔이 안 닿아야 되죠. 등판이 뭐 몇천 리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막 중국이니까 태산 막 이런 거 막 건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가요.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? 또 바람을 타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얘기가 있어요. 그게 대붕 이야기거든요. 근데 이제 대붕 이야기의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냐면요. 대붕이 그러는 걸 보니까 메추리 있죠. 잡새들. 아주 작은 새들은요. 작은 새들 보셨죠? 동네 참새들. 깨작깨작깨작 올라가서 딱 올라가고 내려오고. 얘네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. 저 대붕은 부자유스럽다라는 거예요. 나처럼 자유롭지 않아요. 나는 나뭇가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얼마나 자유로워. 근데 걔는 몇 개월을 기다려요. 물에서. 태풍 불 때까지. 요 이야기가 대붕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. 누가 더 자유로워 보여요? 작은 새들이 자유로워 보이죠. 마음대로 한다라는 이런 의미의 자유 같이 같아 보이죠. 그런데 우리가 대대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대붕의 큰 뜻을 잡새가 알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? 네. 근데 지금 이 대붕의 큰 뜻이고 뭐고 간에 대붕이 부자유스럽다는 게 중요해요. 대붕은 굉장히 부자유스러운 존재다. 바람이 없다면 날아갈 수 없어요. 충분히 태풍이 불어야지만 올라가요. 그러니까 작은 새들이 조롱하는 거죠. 저게 뭐 자유로워? 나는 이렇게 자유로운데? 이 이야기가 이상했었던지 제가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은 한 연세가 80 정도 됐는데 그 양반이 아주 조롱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. 잡새의 큰 뜻을 대붕이 알까? 그러니까 이분은 잡새가 더 자유롭다라는 거예요. 작은 새들이. 그러니까 저랑 막 엄청 싸웠어요. 대붕의 이야기는 우리가 왜 그 장자를 상징하는지 이해되실 거예요. 원숭이 키웠던 사람, 그 사람 자유로워요? 느낌이. 자유로워지죠? 한계를 극복하잖아요. 원숭이와의 관계에서. 원숭이와 원숭이 키우는 사람, 대붕과 바람이에요. 이게 자유예요. 장자가 얘기했던. 타자랑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해야지만 얻어져요. 그리고 나중에 돼서 아침에 넷, 저녁에 3시 오케이 됐었을 때 자유로워지는 거야. 그러니 당연히 장자가 대붕 이야기를 왜 만들었는지 아시겠죠? 너무나 힘들고 부자유스러운 길이에요. 6개월을 기다렸다. 노나라 임금 우리가 그때도 그 비극은 그냥 밀어붙였었고 그 다음에 조삼모사 이야기에서 원숭이 키우는 사람은 요거와의 관계, 원숭이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바람처럼 탔죠. 처음엔 못한 거예요. 처음에 타려고 그러다가 못 탔고 두 번째는 탔잖아요. 장자가 왜 처음에 대붕 이야기를 만들었을까? 너무나 불편한 새. 자기 혼자는 못 나는 새. 바람이라는 타자가 있어야지만 나는 새. 이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어쩌면은 대붕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. 아, 사는 게 힘들구나. 인간의 자유라는 건 그런 거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. 기존의 장자를 독해했었을 때 무조건적 자유를 얘기해요. 어디서나 편하고 뭐 대붕처럼 뭐 자유롭고 아마 이런 이미지일 텐데 오해죠. 신선이 될 수 있고 초월자가 될 수 있고 모든 걸 알 수 있는 이런 존재. 이런 존재가 아니라 장자의 자유는 조건적인 자유예요. 타자와 관련된 자유예요. 느낌 딱 오시죠? 조건적 자유가 뭔지. 이걸 꿈꾸는 사람들은 관념적이거나 어리거나 유치해요. 진짜 삶을 살고 아까처럼 길을 걸어 가보고 삶을 겪어본 사람만이 자유라는 게 어떤 식으로 오는지 알 거예요. 길을 걸어가다가 커다란 바위가 나오면 그걸 넘어갔었을 때
그게 자유예요. 장자는. 장자가 처음에 대붕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요 조건적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 식의 자유예요. 장자는. 아이랑 관계를 맺어서 아이랑 대화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와 내가 다 흡족해지는 그 지점, 마치 원숭이 키우는 사람과 원숭이처럼 그 관계가 왔었을 때 느끼는 자유예요. 요거를 좀 생각을 좀 저희가 많이 해봐야 되고, 그래서 첫 강의를 할 때 대붕 이야기로 하려고 그러다가 대붕 이야기가 원체 좀 이게 뭐예요? 좀 센 이야기라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장자를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음미를 해본 거예요.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. 작은 잡새같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난 자유롭다, 나는 아무거나 할 수 있다 이러고 있는 자유인지, 아니면 바깥으로 나가서 사건도 만나고 타자도 만나고 낯선 곳도 만나서 그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넘어가는 건지. 장자는 안 넘어가려고 그래야 되죠. 그래야 장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라는 걸 여러분이 갖게 돼요. 여러분만이 걸었기 때문에 뒤에 남겨진 길들, 돌아서 삶이 다할 때쯤 이렇게 돌아보면 뿌듯하죠. 여러분이 걸어간 길이거든요. 다른 사람 제스처 흉내낸 게 아니라. 그래서 저 조건적 자유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언제 우리가 자유로운지만 생각해 보면 돼요. 예를 들면은 아이와 갈등이 있는데, 아이와 갈등이 있잖아요. 막 티격태격 하는데 자기 방에 들어서 바하 듣고 있어서 자유롭다. 이게 무슨 자유예요? 자유가 도피지. 작은 새들은요 날아가지도 않잖아요. 멀리도 날아가 본 적도 없잖아. 그 색에서 깨작깨작 거리고 있잖아. 그게 무슨 자유예요? 자유라는 건 뭐예요? 문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. 아이와 문제가 되면 아이와 부딪혀야 돼요. 타자와 부딪혀야지 된다니까요. 진짜 자유로우면 우리가 거꾸로 하는 의미의 자유라면 집에 가만히 있어요. 여행 다니면 힘드니까.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세요? 왜 좋아요? 조건적 자유라는 게 뭔지 아시는 거예요.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는 것. 이게 장자를 시작하면서 대붕 이야기 있죠. 대붕 이야기가 제일 첫 편의 이야기로 만든 거예요. 이렇게 느끼시면 되죠. 다시 정리를 하면 대붕은 자유롭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관념적이거나 자기 만족적인 자유는 아니라는 것. 진짜 구체적인 어떤 조건들 아니면 타자들, 그 관계 내에서, 그쵸? 그거를 이겨내면서 느끼는 자유 같은 거.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길이 만들어지잖아요. 네. 만들어지고 뒤를 돌아봤었을 때 드는 내가 여기까지 왔네? 이런 자유 쪽이에요.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대붕 이야기 때문에 제가 삶에 대해서 조금 비유를 들 때 저는 그걸 많이 들어요. 행글라이더. 행글라이더 아시나요? 네.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출발을 할 거고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가 착륙지가 있죠. 조심하셔야 되죠. 막 물도 있고 그래요. 이상한 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. 태어나서 죽는 것이에요. 행글라이더를 타면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죠. 여기까지 이 비행이 삶이에요. 내려갈 거. 그냥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. 빨리 가도 돼요. 요거와 요거는 삶이 아니고 요 활공이 요게 자기 스타일이에요. 그런데 여기에 5만 가지 바람들이 불 거예요. 역풍도 불 수 있어요. 범선 같은 경우는 앞에 정면으로 바람이 와도 앞으로 가죠.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. 미묘하게 있죠. 무슨 소리인지 알죠? 그 바람을 타는 거예요. 움직이고. 그 바람이 또 뭐겠어요?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만난 타자들이에요. 그 타자들의 결에 따라서 제한, 아까 막 기억나시죠? 원숭이 키우는 사람. 제한하는 거예요. 자, 제한이 뭐냐면 아침에 셋, 저녁에 넷, 노는 뭐예요?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예요. 그 다음 제한이 뭐예요? 아침에 넷, 저녁에 셋. 바람 타네요? 이쪽 방향으로 틀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 가다 보면 요거는 어떤 분의 길일 거예요.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여기 돌다가 이렇게 가실 수도 있어요. 우리는 저 조건들과 바람들을 만나야지만 비행을 해요. 후회하지 마세요. 나중에 되면. 나중에 아예 못 움직일 수도 있어요. 힘들어서. 많이 움직이고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책들을 봐야 되죠. 책도 하나의 그 바람 같은 거니까 우리의 조건이죠. 그것도 넘어가야 되고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와 여기는 같지만 삶의 이유는 요 궤적이에요.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
어떻게 5만 가지 바람들이죠. 그래서 저는 이